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의 김성헌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실의 이름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양자물질 전자구조 연구실입니다. 이 이름처럼 이 양자물질의 전자구조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이 양자물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재미있는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고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자물질을 찾는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양자 물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양자 물질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양자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부분의 물리 현상들은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양자 물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초전도체, 혹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위상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위상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특정 온도 아래에서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부르는 이 특정 온도 아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동시에 이 물체 내부에 자기장을 통과시키지 않는 완벽한 반강자성 상태를 갖게 되는 마이스너 이펙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정확한 이 초전도체 발현 원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자구조를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들은 직접적으로 실험적으로 그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이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은 이 물체의 정기적인 특성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각각의 이 물체 혹은 그 특성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구조 연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이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정기적인 특성이나 자기적인 특성 또한 우리가 전자구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물체 내부에 있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이 전자가 페르미 레벨까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고 밴드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금속 혹은 반도체, 부도체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 내부에 어떤 전자들이 갖고 있는 스핀의 개수가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동일할 경우에는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숫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강자성 상태의 금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럼 이 전자구조, 즉 물체 내부의 전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각 물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각 분해는 광전자 분광, 영어로는 Angle Resolved Photo Emission Spectroscopy, 줄여서 RPES라고 부르는 이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이 광전 효과를 기본 원리로 하는 실험 방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물체의 빛을 조사하게 되면 특정 에너지 이상의 빛을 조사하게 되면 광전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광전자를 포집해서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체 내부의 어떤 전자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 분광법을 이용합니다. 어, 흔히 우리가 이 빛의 분광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죠. 이 프리즘의 빛을 조사하게 될 경우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빛의 분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료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경우에도 광전자가 상당히 다양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광전자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 분광기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광전자가 이 반구형의 검출기를 통과할 때, 분광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여기에 전기장을 인가하게 되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료에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이 각도, 이 각도가 우리가 동시에 이 모멘텀, 운동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에너지와 이 각도 정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고체 내부의 에너지와 모멘텀의 관계, 즉, 이 밴드 구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광전자 분광 실험의 경우에는 빛을 조사해서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를 포집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이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빛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스 디스차지 램프라고 해서 우리가 가스가 방전될 때 나오는 이 빛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헬륨 램프가 존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과학 실험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레이저를 이용한 것인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사광 가속비에서 발생되는 빛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이 방사광 가속비에서 발생되는 빛의 경우에는 굉장히 밝고 또한 우리가 에너지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포항방사광 가속비 연구소의 사진이고요. 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포항 방사능 가속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이 방사능 가속비 연구 시설들을 이용해서 함께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방사능 가속비에서 다 할 수 없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 혹은 미국, 유럽에 있는 다양한 방사능 가속비 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실험 장비를 활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연구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양자물질, 그 다음에 양자물질의 전자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그것을 활용한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해도 전부 이야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전자구조를 측정하는 실험에 있어서도 외부 제어 변수에 따라서 전자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라서 초전도 특성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전자구조를 측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물리적인 특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모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종접합 구조의 특이한 초전도체에서 이 초전도 온도 전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자구조를 관측하고 혹은 그 이상에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전자구조를 관측함으로써 이 물질의 어떤 새로운 물리적인 상태 를 이해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종접합 구조에서 초전도 임계 온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력을 제어 변수로 활용한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시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료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단축 방향으로 압력을 인가해서 특히 이 경우에서는 잡아당기는 스트레인을 인가했는데 인장 변형을 인가해서 그때 하나의 물질에서 서로 다른 위상 부도체 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험적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초전도 특성이 나타나는 물체에서 서로 다른 위상 부도체 상을 구현한 결과로서 이 양자 컴퓨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요라나 폴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위상 초전도체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핑을 활용한 실험인데요. 이 도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도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떤 시료의 표면에만 어떤 물질들, 원소를 증착시킴으로써 도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대표적으로 이 도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체 내부의 전자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서 전자의 수가 달라졌을 때 물체 내부의 전자가 느끼는 어떤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2차원 전자계에 어떤 새로운 양자 상전이를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은 우리 연구실에서는 양자물질, 특히 그중에서도 이 저차원 양자물질에 주목을 해서 이 4차원 양자물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양자 소재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기 나와 있는 고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위상 물질이나 반도체 물질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물질을 연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양자 물질을 연구하는 실험 방법인 이 방전자 분광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분해는 광전자 분광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내부의 전자의 그 에너지와 모멘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펄스드 레이저를 광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떤 시간 변화에 따른 전자 구조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양자 물질의 전자 구조의 동력학 특성까지도 함께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이 10분의 광전자 분광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제어 변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모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듈을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제어 변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들도 목표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연구 내용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궁금한 것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아주대학교 원천관 421호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 오피스가 있는데 이곳에 직접 방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밖에 조금 더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연구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